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요번 두 번째 주제는 네. 이제 역류성 식도염인데, 역류성 식도염도 사실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식도염 뭐 워낙 흔한 질병이라 뭐 많이들 고생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에 이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나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 자체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식도염 하면 내시경이 무슨 엄청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내시경을 해봐도 깨끗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만 갖고 진단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식도염이 동반되지 않은 식도 역류 질환, 위산이 결국 식도로 넘어와서 생기는 부분인데, 아주 심해진 경우는 식도염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하지 않을 때는 식도염이 없이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근데 증상은 내시경이 얼마나 염증이 심한지에 따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궤양까지 생겼는데도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고, 내시경이 문제가 전혀 없이 식도도 깨끗한데 자극 증상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자극하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은 사실 식도염이 아니고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흉통, 여기가 이제 답답한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소화가 안 되면서 명치가 좀 답답한 느낌. 심한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식도기 때문에 타고 올라와서 위산이 목구녕까지 넘어오면, 심한 분들은 자극 때문에 기침을 하기도 하고, 목에 항상 뭐가 껴있는 듯한, 가래가 꽉 차 있는 듯한 이물감, 목의 이물감을 호소하는 게 전형적인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원인들로 술, 담배, 커피, 야식, 과식, 복부비만, 밀가루, 탄산,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면서 결국 위산이나 이런 위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할 때 역류되는 찬스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위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원래 위는 잘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위산이 쓱쓱 실려 내려가면서 역류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질 텐데, 위기능이 잘 안 돼서 멈춰 있는 상태라면 쉽게 역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피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꽉 차 있다고 하면 그 위산이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될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늦게 식사하는 거, 과식하는 거, 자극적인 음식이라든가 밀가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특히 또 복부 비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장 비만이 많아진다고 하면 복압이 올라가겠죠. 그럼 위장을 누르면서 역시 위산이 목구녕 쪽으로 역류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내과에서 진료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원인들도 또 있습니다. 이제 식도 열공 탈장이라고 해서, 원래 식도랑 위는 여기 보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쓰는 근육이 있죠. 횡격막이라고 있습니다. 횡격막. 그러니까 횡격막과 식도 관략근이 이중으로 겹쳐져 있으면서 식도는 원래 이렇게 꽉 조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내시경을 해보면 정상적인 관략근의 압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시경을 보면 꽉 관을 조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빈틈이 없이. 예를 들어 요게 내시경관이라고 하면 꽉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느슨하게 열려 있어요. 이렇게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이 보이겠죠. 이런 것들은 이 횡격막이라든가 식도가 탈장이 되면서 위로 빠져 올라가니까 이중 구조가 없어지니까 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꽉 조이지 못하고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쉽게 역류될 수 있겠죠.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도 열공 탈장의 원인은 아주 명확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의 그 복부 압력 때문에 밀려 올라간 걸 수 있고요. 그리고 복부 비만이 원인일 수가 있는데, 선천적인 횡격막의 기능 부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근재활 운동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식도 관략근, 그리고 특히 이제 횡격막을 싸고 있는 이 근육들의 긴장도를 좀 강화시켜 준다고 하면 탈장이 악화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물리치료나 운동재활을 통해서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운동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앉아있는 자세, 구부정하게 많이 앉아있게 되는 자세를 하면서 안쪽에는 위에 순환이 잘 되지가 않고, 또한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식도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또 이게 식도를 잘 조여줘서 운동성이 좋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 호흡 강화 운동을 해주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 우리가 횡격막이 어딨냐면은 이 갈비뼈에서 옆으로 바로 오면 여기 윗배 쪽에 있어요. 내 횡격막의 운동성을 느껴보기 위해서는 두 손을 이렇게 갈비뼈 위에 한번 올려봐 주실 거고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
숨을 코로 들이마시면서 횡격막을 이제 그러니까 내려가게 하는 갈비뼈를 부풀리게 하는 동작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 한번 마셔보시면은 이쪽이 뜨시면은 삐 여기가 아니라 자 우리 오른손을 여기 가슴 위에 올려주시고 얘는 그냥 그대로 여기 계시고요. 이 횡격막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부풀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효율적인 호흡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갈비뼈 잡은 쪽이 부풀려질 수 있게 다시 한번 코로 숨 마셔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입으로 내뱉으시면서 이 갈비뼈가 마치 쪼그라드는 느낌의 호흡을 해주실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5번만 더 해보시겠습니다. 코로 마시고 내쉴 때 갈비뼈가 쪼그라드는 모양 계속 해볼게요. 이때 척추가 굽어지기가 쉬워요. 척추는 곧게 세우고 반복해 보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그러면은 이쪽이 부풀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운동이 일어나게 느껴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운동으로 좋아지는 건 어떤 거가 있나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횡격막의 운동성을 좋게 함으로써 위에 직접적으로 마사지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횡격막의 위랑 가까워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식도가 역류성 식도염이 자꾸 되는 이유가 이게 잘 근육들이 조여주지를 못하니까 약하니까 이게 점점 더 올라오고 이러기가 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성을 줘가지고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횡격막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이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신다고 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난 배가 나오지도 않고 식습관도 괜찮은데 자꾸 이제 위산 역류 증상이 생긴다. 이런 것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